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65세 박순자입니다. 30년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 3년 전 은퇴했어요. 6개월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답니다. 젊었을 때는 장사하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래도 새벽부터 일어나 밑반찬 10가지는 기본으로 해놓고 장사하러 갔었죠. 우리 아들도 덕분에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 집에 가보면 마음이 아파요. 4살 된 우리 손녀가 마트에서 사온 반찬만 먹고 있더라고요. 김치는 한 달이 다 되어 시큼하게 변해 있고 국거리는 늘 배달음식 그릇들 뿐이에요. 아가, 엄마가 끓여준 국은 없니? 손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가슴이 미어져요. 며느리는 요즘 애들이 다 이렇게 산다고 해요. 맞벌이도 아닌데 전업주부라면서 손바닥만 한 집을 깨끗이 치우지도 못하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어요. 지난주엔 마음먹고 며느리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려 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사서 먹는 게 편해요. 제가 담그면 맛도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말도 못 꺼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며 말리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매일 야근하고 피곤해 하는 것도 손녀가 밥 투정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며느리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서운해 하더라고요. 언니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저도 걱정이에요. 우리 딸이 살림을 할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요? 손주 밥 걱정하고 아들 반찬 걱정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가 갑자기 울면서 제게 편지를 한 통 내밀었어요. 그 내용을 읽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리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일들이 편지에 빼곡했어요. 며느리는 제 반찬 가게를 찾아와 몰래 반찬 맛을 보고 레시피를 외웠다고 해요. 유튜브로 김치 담그는 영상도 보고 요리책도 수십 권 샀다네요. 어머님이 주무시는 새벽 시간에 연습하다가 실패할 때마다 혼자 울었어요. 어머님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차마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편지를 덮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몰라봤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며느리 집에 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된장국 냄새가 풍겨왔어요. 주방에서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게 칼질을 하고 있었죠.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당황한 며느리의 앞치마에는 김치 국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는 실패한 듯한 김치와 모양이 잘 잡히지 않은 전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딸, 이리 와봐. 처음으로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니?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며느리를 안아주니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벽 4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학원비를 아끼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죠. 이제 엄마한테 배우면 되지.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며느리는 메모를 했어요. 어머님, 마지막 순간에 넣는 청양고추가 비법이었군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며느리가 담근 첫 김치를 맛봤어요. 조금 싱거웠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다음엔 더 맛있게 담가볼게요, 어머님.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가 제 생일이라며 처음으로 직접 차린 밥상을 내놓았는데 며느리가 차린 생일 밥상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한 달 동안 배운 걸로 준비해봤어요. 밥상 위에는 10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팔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멸치볶음, 시래기나물, 장조림. 모양은 조금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특히 김치. 제가 그토록 잔소리했던 그 김치가 밥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비법대로 했어요. 이번엔 간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시어머님께 김치를 담가 드렸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서툴렀을 텐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잔소리를 했던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꺼내온 앨범에는 제가 가게에서 팔던 반찬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가게에 몰래 가서 찍어뒀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처럼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싶어서. 가게 문을 닫던 날 며느리가 퇴근길에 들러 반찬을 사갔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는 마트 반찬만 사다 먹더니 하고 서운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날도 제 반찬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 미안해. 이번엔 제가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제게 전화를 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저기. 제가 요리 자격증을 따서 작은 반찬 가게를 내보려고 하는데.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내 며느리가 반찬 가게를? 어머님이 하시던 것처럼 정성과 사랑이 담긴 반찬을 만들고 싶어요. 어머님의 30년 노하우를 이어받아서.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예전에 마트 반찬만 사오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죠. 근데 솔직히 어머님 허락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 가게 이름도 그대로 쓰고 싶은데.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30년 동안 운영하던 순잔의 찬방. 그 간판을 내리던 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딸아, 정말 힘들 텐데 자신 있어? 네, 어머님이 곁에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비법은 제가 다 적어뒀잖아요. 며느리가 꺼내온 노트를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알려준 요리 비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된장 숙성할 때는 꼭 참나무 도마로 저어야 해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멸치 볶을 때 마지막에 넣는 통깨는 꼭 손으로 비벼서 넣어야 해요. 며느리는 제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네요. 근데 어머님, 한 가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니? 가게 자리요. 어머님 가게 자리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며느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딸, 너 그거 모르지? 그 가게. 사실은 그 가게 자리 아직도 우리 건물이야.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어머님이 가게 접으실 때 건물도 파셨다고. 그게 말이다. 계약만 해지하고 건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은퇴하면서 임대료라도 받으며 살려고.
사실 이건 비밀이었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분식집이 들어와 있는데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거든요. 새 세입자를 구하지 말까 고민하던 참이었죠. 어머님, 그럼 혹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우리 순자네 찬방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해 볼까? 며느리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전 그저 작은 가게라도 어디 구석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참 달라졌죠? 이제 제가 며느리랑 같이 가게를 하게 생겼네요. 문득 30년 전 제가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시어머님이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었죠. 그런데 어제 며느리가 가게 간판을 새로 디자인해 왔는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며느리가 내민 간판 도안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순자네 찬방 마이너스 신스 1992.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며느리와 함께 이어가는 30년 손맛.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1992년이에요. 큰 아들을 임신한 채로 시작했던 그 작은 가게. 3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며느리의 손을 통해 다시 이어진다니.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걸 다 생각해냈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제 단골 손님들 연락처도 다 모아뒀더라고요. 제가 가게 접을 때 오셨던 단골들 연락처를 몰래 적어두었다나 뭐라나. 어머님 단골들이 어머님 반찬 맛이 그립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머님 비법대로 만들어서 다시 그분들께 선보이고 싶어요. 며느리 말대로 해요. 30년 동안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던 분들, 지금도 가끔 마주치면 순자씨 그 장조림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 하시곤 하죠.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며느리가 은행 통장 하나를 꺼내 밀었어요. 이게 뭐니? 제가 그동안 모은 거예요. 어머님 반찬 가게 하시면서 번 돈으로 저희 결혼식도 해주시고 신혼집도 얻어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께 보답할 차례예요. 통장을 펼쳐보니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몰래 적금을 부었나 봐요. 가게 시작할 자금으로 보태겠다고. 어머님, 이제는 제가 어머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제가 어제 면접 본 요리학원에서 요리학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강사로 채용됐대요. 주 2회만 나가면 된대요. 처음엔 좀 걱정됐어요. 가게 준비도 해야 하는데 학원 강사까지. 괜찮겠어? 가게 일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님, 이게 다 계획이 있어서예요. 학원생들한테 우리 가게 레시피로 요리를 가르치면 그분들이 또 우리 가게 단골이 되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언제 이렇게 장사 소원까지 생겼나. 그리고 어머님, 사실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며느리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맛집 스토리가 인기래요. 어머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뭐야? 방송까지 하자고? 네, 어머님이 30년간 쌓으신 내공, 거기에 제가 배우면서 느낀 점, 이런 이야기들이 시청자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30년 전 제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처럼. 어머님, 첫 영상 제목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종이에 적어 보여줬어요. 마트 반찬만 사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맛을 잇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놀림까지 받아야 하나.
투덜거리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해외로 간다면 며느리와 시작하려던 가게는 어떡하나. 파견 기간이 3년이래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죄스러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다 잘된 일이에요. 뭐가 잘 된 거야? 남편 해외 발령지가 어딘 줄 아세요? LA요. 어머님, 우리 거기서 순잔에 찬방 2호점 내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LA는 제가 20년 전 처음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 꿈꿨던 곳이었거든요. 한인타운에 가게를 내서 교포들에게 한국의 맛을 전하고 싶었는데 거기 한인타운에 있는 마트들 다 우리나라 반찬 수입해서 파나봐요. 어머님 비법으로 만든 반찬이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쩌고? 제가 매일 아침 어머님이랑 같이 준비하다가 점심때부터는 동서가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벌써 다 얘기했죠. 그제서야 알았어요. 며느리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다는 걸. 어머님, 이제 우리 가게가 글로벌해지는 거예요. 유튜브도 영어 자막 달아서 올리면.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동서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 가게 자리 대기업에서 통째로 사겠다고 한대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그 자리, 제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곳인데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대요. 어머님, 이 돈이면 더 좋은 자리에 새 가게를. 동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안 돼요. 그 자리는 어머님의 역사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자리에 얽힌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임신한 몸으로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아들이 중학생 때 가게 앞에서 숙제하던 모습, 며느리가 처음 반찬을 사러 왔던 날. 어머님, 어떡할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30년 단골이셨던 김서방님이었죠. 순자씨 가게 다시 연다면서요. 우리 손주들한테도 순자씨가 만든 반찬 먹이고 싶었는데 정말 기다렸어요.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자,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중요한 비법 하나를 알려줄 때가 됐구나. 비법이요? 그래. 30년 전 이 자리를 지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비법. 그런데 그때 현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씨 계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구청장님이었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단골이셨던 분이죠. 아이고 구청장님, 어쩐 일로? 순자씨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반찬 가게 건물 개발권 제가 막았어요. 알고 보니 우리 건물이 있는 골목이 맛집 거리로 지정된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된 맛집들을 보존하는 특별 상권이 된다나. 순자씨 내가 이 골목의 시작이잖아요. 30년 전통 반찬 가게가 사라지면 안 되죠.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님,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을지로 맛집거리의 시초. 그런데 구청장님의 다음 말에 우리 모두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순자씨 이번에 우리 구청 전통음식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서.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LA 2호점 계획에 유튜브 촬영에 거기다 구청 자문위원까지.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문득 30년 전 제가 시어머님께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때 시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말해줄게. 30년 전 시어머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비법. 자,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가게 문 앞에 뭐라고 써붙일까요? 전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이렇게 쓰자. 순잔의 찬방 마이너스 신스 1992. 어머니의 마음을 잇다. 그런데 어제 며느리가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임신 6주래요. 이제 정말 제가 진짜 할머니가 되나 봅니다.